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다림입니다. 아직 날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처럼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오르면서 2,57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무려 8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정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 막판까지 탄력을 키워나갔는데요. 양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온 가운데 오늘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반도체주들이 이 강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비만 치료제, 로봇주, 원전주들이 함께 강세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원전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원전주들 오늘 3시 구간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오늘 장 막판에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이후 무려 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에서도 일단 팀 코리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체코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외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소식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특히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테슬라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테슬라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산 전기차들에 대한 관세를 일제히 낮추기로 한 건데요. 일단 기존 9%에서 1.2% 내려잡은 7.8%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표준 관세 10%를 더해서 총 17.8%가 부과되는 셈인데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좀 표출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후 회원국들 사이에서 표결에 최종적으로 붙여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표결이 반대표가 과반수가 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일본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의 심의위원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발언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방 리스크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을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앞서 우에다 가조 BOJ 총재가 2026년까지 예상대로 물가가 흘러간다면 일단은 이 정책 금리가 중립 금리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립 금리의 수준에 대해선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무라 총재가 이에 대해 적어도 1% 안팎이 될 것이다 라면서 1%라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BOJ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실상 종료를 했고요. 또 7월에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소식들과 함께 또 어떤 이슈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오늘도 송민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9월에 시작한 지 처음으로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 제가 넥타이 색깔이 오늘. 빨간 그 강한 상승의 의미를.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네. 그날 증시가 좋으면 이렇게 꼭 빨간색 넥타이를 타고 나와요. 정말요? 또 언제쯤 차나 아. 빨간 넥타이를. 네, 앞으로 오늘- 계속 찰 수 있길 바라면서. 그렇죠. 오늘 네. 마침 이게 첫 시작이 좀 바라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아무래도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와서 아무쪼록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요. 주식을 하실 때 그래도 오늘장 같은데도 좀 재미를 못 보시거나 오히려 조금 더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으세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의 확고한 매매 기준과 원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그 조금씩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안내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이 재미없다는 것 또한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매매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의 시간에 오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이용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거기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노란색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 이제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장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볼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송민석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데일리TV 대표 번호죠. 샵 3772로 전문가님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오른 게 좀 영향이 컸지 않나 싶은데요. 코스피 2%, 코스닥은 무려 3%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 좀 거래 대금도 말라붙고 지수 자체도 좋지 않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상승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아무래도 지금 주요 지표 발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CPI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거기에 또 엔비디아가 훈풍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한 이슈로 국내 증시 또한 좀 많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그 8월 그 PPI 지수가 또 발표가 돼요. 즉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저희가 이렇게 중요 지표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하루하루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매수 타이밍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계신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자체도 매우 약하다고 했죠. 약하다 보니까 이 단기성 테마들이 그래도 잘 좀 탄력도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수급들이 좀 이어져야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처음에는 좀 매도세를 좀 이어가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순매수세로 돌아선 점이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하고 그렇게 좀 큰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V자 반등에 실패한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정이 나왔고 제가 전일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양봉이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딱 진짜 예쁘게 2.34%를 이렇게 지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즉 앞전에서도 한번 낙폭 과대로 이어지고 나서 상승한 이후에 돌파를 하나 싶지만은 지속적인 희망 고문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희망 고문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쭉 빠졌어요.
즉 지금은 아직은 위에 장기 입형이라고 합니다. 장기 입형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아직은 많아요. 그 말은 저희가 뚫어야 될 고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늘의 반등은 물론 기쁘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즉 2,500포인트가 지켜주는 선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직은 조금씩은 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방망이 좀 짧게 잡으면서 현재 시장에 조금 대응해보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고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지속적으로 짚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을 함께 짚어봤는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만 저희 투자 코칭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시간 외에도 매일 함께 전문가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 링크가 뜹니다. 이 노란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송민석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데일리 TV 대표 번호로 송민석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QR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장 강세 섹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안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반도체주가 역시나 올라야 우리 지수가 오르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어제는 유리기판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 반도체주 대표주들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무려 8% 넘게 올랐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발 호재가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은 조금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반등을 좀 하다가 맞습니다. 많이는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반등이 추세적인 상향으로 좀 이어지려면 이런 연속성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전일자 강의에서 안내해 드렸죠. 즉 지수주의 거래량을 보려면 이렇게 연속성으로 많이, 즉 매수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선 오르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진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간 올레를 외치면서 딱 봤어요. 왜냐 미국장을 딱 그 정리를 해서 봤는데 엔비디아가 8%나 급등을 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었고, 이게 그 엔비디아 칩이죠. 그 AI 그런 칩이 지금 사우디의 수출 검토 소식에 또 상승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정도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엔비디아 CEO죠. 잭슨 황이 지금은 파운드리 업체죠. 그러니까 TSMC를 매우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용에 따라서 다른 업체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즉 그 말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 국내 대표 업체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조금 더 좋은 어떻게 보면 호재거리의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안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조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미래 반도체입니다. 미래 반도체 하면요, 상당히 앞전에 이미 매집이 잘 되어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급등하는 주식들은 언제나 매집이 잘 되어 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그 확연히 보인다는 게 우선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앞전에 장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요. 네. 매수를 많이 했고 다음날 봤는데 상당히 작은 음봉이에요. 그렇죠? 매수 대비 매우 판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역시 대량의 거래량으로 한번 급등세가 이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거래량이 역시나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우선은 쳐다보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이 중요한 시가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전일자 무료 방송에서 안내해드린 강의 내용인데 시가가 회복한다. 그건 어떤 시점이라고 했죠? 바로 매수의 관점의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바로
제가 안내해드린 그런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충분히 대응해서 이 안에서의 상승률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날의 상한가가 안 차게 되면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물론 보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랫꼬리가 달고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단기성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즉 저항권을 알고 해야 됩니다. 즉 저항권이라는 건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16,300원과 그 위로는 지금 아주 강력한 저항권인 18,600원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그런 단기성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YC입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YC 상당히 앞전에 봐도 반도체 섹터들이 올해 초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YC 또한 같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뿅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뿅 하고 나왔지만은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이렇게 저항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올라오면 팔고 싶은 매물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위에 저항 라인이 바로 15,300원 라인이에요. 제가 박스권을 그어드릴 텐데 이 라인을 기준점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4,250원 라인이 무너지면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그 가격을 지킨다 하면은 1차를 짧게, 그렇죠? 15,200원 라인까지는 한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DI예요. DI는 상당히 근데 오히려 DI 같은 경우가 더 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보실 거예요. 파란색 라인. 이 파란색 라인은 즉 매물대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조금 분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배열화를 조금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 낙폭을 과하게 밀었던 가격대죠. 한번 쭉 밀었다가 가격적으로 지켰던 가격, 즉 12,600원 라인을 지켜준다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DI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 말은 반대적으로 오늘의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요. 한 번 더 상승 탄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매물대 가격대죠. 17,400원 언저리가 큰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하면은 전일에도 한번 이렇게 안내해 드렸죠. 전일자의 유리기판에서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잘 조금 마감이 됐어요. 즉 샛별이라고 하죠. 이 샛별이라는 거는 주가의 방향성을 잡으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매수와 매도의 중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역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찬가지라는 거는 위에 저항권이 있어요. 저항권 가격대로는 21,800원 라인이 상당히 짧은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이 21,800원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지키지 못하는지 그런 흐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주요 종목들까지 차트로 봐주셨고요. 다음 섹터로는 로봇.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산업 주가 자체는 최근 들어서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조정을 좀 멈추고 오를 때가 됐다라는 건지 오늘장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했습니다. 또 보핏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는데 사실 상반기부터 꾸준히 나와 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출시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건지 이 로봇주 오늘장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시대적인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AI가 엄청나게 떴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올라왔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로봇화도 저는 언젠가는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로봇이 많이 발전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뭐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은 네. 결국은 지금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들도 이 로봇화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이 보핏에 대해서
조금 뭐 매뉴얼이 좀 출시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과거의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죠. 그런 섹터분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로봇 관련해서 상승은요, 이 웨어러블이죠. 즉, 우리 몸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직접 착용한다는 게 어떠한 걸 의미를 하냐면요. 저는 상당히 빨리 발전이 되었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물건을 나르거나, 그렇죠? 뭔가 사람의 힘으로 더 들지 못하는 물건을 나르는 그런 거에도 쓰임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리가 조금 아프시거나 이런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걸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해서 정말 앞으로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이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한 이슈도 좀 같이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의료 대란이 조금 조금 그러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로봇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 또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조금 볼 텐데요. 우선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하고 나서요, 쭉 빠졌어요. 쭉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그래도 똥 하고 분출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은 잘 상한가에 다시 안착이 됐습니다. 뭐 장중 상한가가 잠깐 풀리기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들은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차트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단 가격 라인이죠. 가격대 라인이 한번 다중바닥이라고 합니다. 즉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상한가에 안착한 섹터나 종목군들은 우리가 유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일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뭐 내일 가봐야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갭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항상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죠?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에 대한 그런 트레이딩이 명확하게 가능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하이제날 NM이죠. 마찬가지로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어요. 뭐 2차 전지 섹터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전자의 이 구동 로봇 모터의 그런 관련 이슈,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중에 한번 급등세가 나왔다가 좀 윗골에 달리면서 조금은 빠지는 아쉬운 흐름을 보였지만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평선 라인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일 시가가 회복 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PNS 및 케미닉스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매우 잘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였죠. 앞전에 상한가에 안착이 되고 나서 즉 기준봉을 지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하단 가격으로 봤을 때 이 13,7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로봇 관련해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더욱더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직후에 오후 5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매주 방송 나올 때마다 네, 방송 맞습니다. 끝나고 5시에 바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정말 실전 투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부터 이 초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초심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주식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초심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막상 시작하면 어떻죠?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꼭 자기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오늘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오후 5시부터 전문가님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네. 이 녹색 밴드라고 해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낙폭이 심한 장세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빠지는 종목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지금 낙폭이 심할 때 그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원탑 돌격이라는 그런 수식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낙폭 과대에 대한 수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식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방법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갈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면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데일리TV 대표 번호 샵 3772로 송민석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송민석 전문가님의 비법 강의부터 오늘장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송민석 전문가님 비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통한 매집,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전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관련 섹터에서 좀 안내해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했죠. 즉 차트입니다. 그렇죠? 차트에는 기본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캔들도 있고요. 거래량도 있고 이평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거래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자, 거래량과 우선 캔들의 주가의 관계를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다시피 차트에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거래량과 캔들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윗꼬리를 캔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추격 내가 매수하자마자 꼬꾸라지는 경향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접근하시기 전에요. 우선 거래량이 그게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많은 상태인지 그렇죠?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승, 즉 캔들상 빵 쏘고 빠지는 이런 깃발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깃발형 캔들은 항상 거래량이 없는 캔들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는 상승에서도요.
급등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종목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앞전에 일정 부분 매집이 잘 돼 있었거나 아니면 그 누구도 팔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데도 급등하는 패턴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마감 후 투자 코칭을 통해서 강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캔들보다, 그렇죠? 캔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캔들은 무엇이죠? 캔들은 이 가격을 표시해주는 그런 지표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가격은요, 가격이죠. 그날의 뭐 저가부터 시작해서 종가부터 시작해서 고가까지 이 가격들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격을 올리는 척 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 캔들 자체, 가격은 여러분을 항상 속여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거래량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매수와 매도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날에 매수를 많이 했던, 매도를 많이 했던 꼭 거래량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매도의 거래량은 근데 매수의 거래량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도죠, 매도. 즉, 판다. 그렇죠? 파는 거래량은요. 즉, 조금만 툭 밀어도 가격적으로 이렇게 빵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의 거래량보다 항상 매도의 거래량은 강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매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테마주와 개별주 거래량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섹터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매직봉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매집입니다. 그렇죠? 매집. 여러분들한테 어떤 삶에 이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런 마술, 주식에서는 바로 이 매직봉이라고 해요. 즉, 매집입니다. 매집.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린 매집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차트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의 바닥 이후에 거래량이 분출하면은 대부분 급등하는 흐름들을 잘 만듭니다. 앞서서 지금 미래방울체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매집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었죠. 그렇죠? 쭉 없다가 거래량이 분출하는 순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은 거래량의 바닥이다라는 말도 어제 동일하게 안내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거래량이 붙을 때가 제일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같은 내용인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어떤 말인지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매수 타이밍에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변곡점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급등주 패턴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캔들의 색상과 거래량의 색상이 동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캔들이 빨간색이면 거래량도 빨간색이어야 돼요. 캔들이 파란색이면
거래량 또한 파란색이 됩니다. 이 설정 방법은 제가 전일자 무료 방송에서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도 5시에도 무료 방송 하니까요. 참여들 하셔서 꼭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봉을 LS의 차트예요. 우선 1봉을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우선 많이 상승했네 라고만 느끼시겠죠,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 안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은 많았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앞서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죠. 핑크색 라인이 보이죠. 즉 매집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 황길 열리고 매집이 잘 됐고 매집이 잘 됐고, 그렇죠? 물론 이런 시점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횡보 구간이죠. 충분히 급등을 하는 흐름들도 나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로 보이세요? 캔들 같습니까? 거래량 같습니까? 확대해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런 느낌이죠?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인데, 자, 쫙 봐보세요. 빨간색이 많아요? 파란색이 많아요? 자, 누가 봐도 빨간색, 그쵸? 빨간색, 빨간색. 솔직히 이런 파란색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빨간색, 빨간색. 누가 봐도 빨간색이 많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빨간색은 뭐라고 했죠? 매수입니다. 매수고 그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예요. 매집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매집의 조건이 뭐였죠? 누군가 많이 샀는데 파는 적이 매수가 대비 없다. 매수 거래량 대비 없다잖아요. 판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미 얘는 앞전에 이만큼 거래량이 잘 들어왔었다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좀 제가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만약에 대봉LS를 만약에 접근 못하셨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인지하고 계셨다면, 자, 이런 시점, 그렇죠? 매집이 잘 된 시점, 이런 시점, 매집이 잘 된 시점,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흐름, 이거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뭐죠? 캔들인가요? 아니죠.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거래량만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을 공부하실 때는 캔들 보지 마십시오. 거래량만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죠? 파란색, 빨간색이 빵 하고 들어왔습니다. 황금길이 열렸어요. 뭐죠? 나 매집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음봉이 좀 나왔네? 그러면 얘가 캔들이 상승을 했다가 좀 빠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매수를 했네? 캔들이 좀 이렇게 올라왔나 보네? 그쵸? 또 누군가 매수를 했네? 좀 더 올라왔겠다. 하지만 누가 또 팔았네? 조금 내려왔겠네.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또 어때죠? 거래량이 바닥이 납니다. 바닥. 거래량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라고 했어요. 그쵸? 거래량이 바닥이 나는 거는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도 앞전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도요, 이미 매수? 그래, 니네 산 거, 판 거 나가줄게, 그냥. 하지만 매수 하고 어떻죠? 매수가 대비, 매수 수량 대비 매도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좋습니다. 그럼 이때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점이죠. 이 시점. 대량의 장대 거래량이 분출되고 나서 이때라도 관심을 가지셨어야 돼요. 자, 거래량이 이만큼 누군가가 지금 보니까 이거 매수한 거 이거 매도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죠? 이거 뭐야? 그렇죠? 이것은 바로 거래량의 왜곡이라 합니다. 거래량의 왜곡.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많이 사고 이 정도가 나갔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을 매수했는데 이 정도는 누군가는 반 정도는 팔았겠다. 하지만 확실히 이때보다 많이 샀다. 누군가가. 인지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이날의 흐름이
이거예요. 바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이 그림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거래량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고,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거래량들, 지금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런 거래량을 보면 어떤가요? 아, 누군가 많이 샀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인식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자르고 봐보세요. 여기를 자르고. 그렇죠? 앞에만 봐도 매수, 매수. 월등히 많잖아요. 매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이미 매집이 잘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매수, 뭐 매도 이거 조금 이거 아유 그래서 매수, 뭐 매도 이거 뭐야 조금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매수. 명확하게 매수의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금길이 열리는 이 매집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고, 사실 초보자도 아주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만 볼 줄 알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래량을 확대해 놓은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루엠텍인데, 블루엠텍 또한 제가 이데일리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죠.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검은색. 이 화살표가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탑 돌격, 즉 낙폭 가대를 안내해 주는 화살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가 딱 뜨면은 아, 매집이 잘 되어 있는데 앞에, 그쵸? 팔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주가는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낙폭 가대의 표시까지 제가 다 안내해 드리고 다 무료로 드리니까요. 좀 받아가시기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 오늘 원전주가 강세였죠. 자, 자랑스럽게 송민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딥페이크 아닙니다. 저예요. 예.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전산업이 저희가 목표가에 15,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자리를 이동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차트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마감부터 강의까지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낙폭 과대 종목들을 표시해주는 원탑 돌격 수식까지 선물로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송민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이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후에 오늘 공략주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략 종목 시간으로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 종목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종목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일주일 전에 진입했던 한전산업이 벌써 수익률이 12%가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상승하고 저희가 1차 목표까지 도달하는 네. 종목은요. 사실 리뷰라는 게 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죠. 야호! 하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1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바로 수익이 나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수익일 때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전산업 역시 원전 관련해서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차 목표가 15,000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절반이 되었던 아니면 7, 80%가 되었던 그런 자기 잔량의 이익 실현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량은 조금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매수가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앞으로 나올 원전 이슈를 좀 기대해 보면서 쭉 들고 가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1차 목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이익 실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해리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관련주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성이 좀 더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좀 강하게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어제 토론 결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헬스 쪽으로 많이 좀 기울여졌다라고 조금 많은 평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도 또 저희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헬스 부통령이 만약 당선 시에 이 인플레이션 간축법이죠. 그거에 대한 그게 지속 여부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할 거고요. 오늘같이 반도체 섹터 대형주도 좀 움직이는 반면에 상승 탄력을 더 많이 받았던 섹터는 이 작은 소부장 기업들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 대금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상태지만은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이런 관련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좀 많이 바닥에 좀 밀리다가요. 그렇죠. 많이 밀리다가 그래도 최근 거래량을 좀 분출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분출이 됐고요. 지금 이제 리튬이나 이런 전고체 관련해서 또 같은 동사가 그런 관련주 섹터로 또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더 길게 한번 볼게요. 좀만 더 길게 보시게 되면 앞서서 한번 그래도 대량의 매수세와 동시에 좀 상승했지만 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지금 한 번 더 힘을 낼 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요. 시초가부터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3,200원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2,500원으로 안내해 드리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선 테마주로 2차 전지 유일 에너테크 목표가는 3,200원, 손절 라인은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물 한 번 더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자, 선물이죠. 제가 잠깐 안내해 드렸는데 네. 원탑 돌격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 그 매수에도 돌격할 때가 있어요. 화끈하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시점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바로 낙폭과대. 여러분들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그러한 전략도 충분히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수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법을 모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원탑 돌격 수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반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니까요. 이 선물까지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